자, 코스닥 붐업 시동, 세제 혜택 더 늘린다 이런 건데 뭐 우리는 한 10월 정도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10월 정도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가 이만큼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고요. 특히 이렇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몇몇 대형주들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이 실적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다 끌고 갔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돈들은 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코스피의 몇몇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만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내가 소외감이 들 가능성이 있다. 내 계좌하고는 현실하고는 상당히 뭔가 좀 체감이 그죠? 안 된다. 증시는 지금 뭐 4천을 뚫고 올라간다 막 하는데 막상 내 계좌는 그죠? 체감하는 지수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내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어제 오후부터 그 내용이 드디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12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이 괴리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괴리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고 돈들을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개인 소득 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 연말에 직장인분들은 이제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하는데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연기금에도 코스닥 투자를 좀 유도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혁신기업 상장의 문턱도 낮춰주겠다. 좀 괜찮은 기업들은 계속 코스닥에 들어오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퇴출하겠다.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150억 미만은 뭐 이 150억 미만짜리를 우리 816 가족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건드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세제 혜택에 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 자본 투입. 자, 이제는 천스닥 시동이죠. 자, 4,000포인트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너무 과열되면 안 돼요, 또. 그죠?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 4,000포인트 전후에 잡아놓고 코스피는 코스닥이 지금 900선은 왔는데 1,000까지 못 갔잖아요, 이번에. 이 1,000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말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정부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150이 아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150은 이렇게 세 개가 30%씩 시총 비중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요 한 33% 비중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또 한 30%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애증에 또 2차 전지가 약 30%, 25%인가 30%인가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3분의 1씩 비중을 코스닥 150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1000포인트로 1000스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 그죠? 이와 관련해서 뭔가 도와주는 정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첫 번째로 바이오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바이오를 뭔가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임상하는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한 3년 걸리는 거를 물론 이거는 목숨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뭐 아닌데요. 그래도 좀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R&D가 진행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뭐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인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약간의 좀 버퍼를 좀 열어준다든지, 그죠? 뭐 관리 종목 선정이라든지 등등의 뭐 이런 부분도 여유를 준다든지.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바이오 쪽을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개별 종목으로 플레이하기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바이오 ETF 정도라도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쪽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인소득공제까지 해서 돈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지면, 돈이 들어오는데 결국엔 수급입니다. 그죠? 수급의 힘으로 시장은, 주식은 올라가는데, 정부가 여기 드라이브를 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코스닥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거기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좀 계속 고민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만의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또 하나 이제 산업적인 뉴스 하나 보고 또 가면,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막 모습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들이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SPG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임 대표님께서 웃으면서, 그죠?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마곡 사이언스 파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뉴스가 딱 뜨길래. SPG가 드디어 LG입니다. 이제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하고 여기 손잡는 그 내용이 딱 나온과 동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SPG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이 로봇의 카테고리 중에 거의 지금 주도주의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를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SPG가 지금 그 뉴스가 나온 날이 요 날이었죠. 11월 19일이었으니까 이거 11월 19일이면 11월 19일 지난주 수요일 있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요 양봉이 나왔을 때 아침에 우리가 한 8시 요 무렵 됐던 것 같아요. 8시 한 45분 정도에 SPG가 지금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랑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뭔가 협력 발표가 나왔네요. 요거는 SPG한테 하나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뉴스다라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로봇 섹터에서는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나온 뉴스, 블룸버그의 뉴스 중에 로봇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그렇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특히 이게 버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중국의 정부에서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첫 번째로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2차 전지, 전기차죠.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과당 경쟁을 하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구조조정 같은 느낌을 줬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면 그러면 좀 출혈 경쟁은 좀 줄어들겠구나. 좀 공급이 약간 지금까지는 이만한 기업들이 과다하게 막 경쟁을 했다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정도는 퇴출되고 이들만 살아남으면 조금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2차 전지의 바닥을 찍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휴머노이드, 전기차는 저렇게 이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임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중국 갔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중국 갔을 때 제가 가장 눈여겨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택시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번호판에 전기차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많은지를 봤는데, 중국은 전기차 천지입니다. 천지. 그죠? 네. 이미 눈에 막 보이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너무 과당 경쟁, 출혈 경쟁 하기 전에 우리가 개입했었으면 좀 저 전기차 산업이
안착을 했을 텐데, 그죠? 뭐 그런 후회를 하다 보니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눈에 지금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실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렇게 개입을 하는 부분은 전기차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휴머노이드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이런 거품, 경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경쟁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품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경쟁에서는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로봇 내에서도 부품은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타켓이 로보티즈였고, 최근에 이제 그 뉴스와 마곡 뉴스와 함께 APG, SPG죠. SPG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나라는 완성형 로봇보다는 부품 쪽에서 우리는 해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당연히 로봇은 실적이 없습니다.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네. 자, 지금 대부분의 3분기 실적은 다 적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밸류 부담이 있다.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 로보티즈도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렇고요. SPG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래 이 회사가 한 5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밸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로봇을 밸류로 보기에는 좀 아니죠, 그죠? 로봇은 어쨌든 기대감이고 금리 특히 인하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고 코스닥의 뭔가 활성화 정책 성장주에 대한 이런 뭔가 밀어주는 분위기가 될 때 로봇은 좀 더 달릴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경고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